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저 사진에 나오신 분이 누군가요? 뭘 좋아한다.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뭔가 녹취록이 최근에 공개가 됐죠. 뭔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에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구성돼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치면 너희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근데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설명조사를 했나 봐. 그게 이제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해서 횡령이죠, 횡령.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나오면은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지금은 선임행정관 아니에요. 그리고 저 당시에 저 대화를 할 때도 전 대통령실 뭐 떠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언론의 기자와 저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언론과 그 기자는 과거 다른 이슈로도 많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다시 그 인물과 뭔가 대화를 하는데 주제는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하면 여사께서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뭐 과거에 여론조사 했는데 뭐 돈을 70억을 들여서 대권과 관련해서 뭘 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지금요.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찰이라는 것은 결국엔 당내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텐데 윤리위를 포함한 당내 절차들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있는 당원이 당 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좌파 언론에 차지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감사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앞서서 녹취록 한 뭐 두 가지 대목이잖아요. 크게 뭐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게 무슨 소리로 들리십니까? 참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원인이 그거잖아요. 용인 지역에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유원모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서관이 거기에 이제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온 게 뭡니까? 경청 과정에서 그 대통령 부인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거기를 거슬려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드랍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그런 겁니다. 얘가 누구냐면 이원모 전 비서관을 얘기합니다. 얘를 갖다가 도움 주고 내가 여사 하나 저쪽에다가 보험 들어서 내가 하나 받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출마를 안 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대통령 부인에게 잘 보여야지만 내가 뭘 하나 얻을 수가 있어. 어디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다시 용산에 넣어달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또 거기 들어가죠. 서울 보증공사에 공기업에 보증공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처음부터 이 과정의 중간에 있는 거죠. 이 중간에 이제 이 김대남 씨 말에 의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합당한 일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거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때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 누가 좋아해? 대통령 부인이 좋아해. 여사가 좋아한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녹취와 두 번째 녹취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위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한동훈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당선 못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녹취 내용에서 확인되는 건데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 과거에도 소위 이 대통령 부인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계속 수면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거 공천 과정에도 대통령 부인은 막강한 힘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소위 당무라고 하는 전당대회에도 대통령 부인이 관여했을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공기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전화 통화 내용일 녹취 거예요. 내용이었어요? 녹취 내용인데 그런 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좀 보인다 이 아까 말씀인가요? 선거 당무에 관여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공기업의 인사까지도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추정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위 친한 측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배우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우로 수사해달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면 뭐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 정도가 되겠죠. 계속 당신도 그런 얘기하면 한 대표가 막다른 길에 갈 거라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녹취록 하나 가지고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기괴하지만 일단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보면 저 선임 행정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무슨 여론조사에서 돈을 뭐 70억 썼는데 그게 대권을 생각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약간 막 뭐랄까요, 막 설명을 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지금 이게 큰 논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그럼요. 이 선임 행정관의 입장,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이른바 이제 친윤계 의원들의 입장,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반박을 좀 하고 있죠. 김대남 전 행정관은 이거 기자 악마의 편집 목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본인은 사주를 받아 당대표 타격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해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 같습니다. 허풍. 경솔하게 당정 갈등 유발.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수습을 하는 듯한 어떤 설명을 내놨고요. 친윤계 의원은 행정관, 대통령 부부와 일면식이 있겠나? 총선, 공천 탈락구 개인의 일탈 아닙니까 이거? 확대 해석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취지로 보이네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서 종종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죠. 일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김대남 같은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에 측근에서 일하게 되는지 정말 그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대남이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또 어떤 그 행동을 했고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그 사과를 해야 됩니다. 김철영 교수님, 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잖아요. 이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떻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뭐 최근에 보면 여권을 흔들고 있는 거 보면 얼마 전에 우리 그 김명선 전 의원과 관련된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준석 우리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부터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조금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듣보잡이거든요. 사실 거의 들어보지 못한 여의도에서는 조금 굉장히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인데 보장 표현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약간 낯선 인물다로 내가 대체하겠습니다. 낯선 인물인데 아마 지난 대선 때 아마 윤석열 캠프에 조금 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어떤 팬클럽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아마 그 신지호 당시 정무실장이 저분들 소개를 받아서 그런데 본인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강승규 우리 조직본부장한테 인계를 했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어서 추천을 받았는데 보니까 뭐 이쪽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약간. 근데 강성규 이제 본부장이 조직을 총괄했기 때문에. 근데 강성규 의원이 이제 대통령 우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로 갈 때 그 상하에 시민소통 그 수석 밑에 그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원래는 지금은 보면 그 이 서울에 있는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건설업계 종사한 걸로만 알려져 있는. 근데 아까 추천은 약간 팬클럽에서 뭐 활동해서 그게 추천했다고 나오는데요. 활동해서 아마 캠프에 합류하고 계속적으로 팬클럽을 관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보면 지금 저분이 이제 그 조금 정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 11월 달에 그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그 이명수 기자가 영부인과 관련된 그 듀얼백을 폭로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대통령실 입장이 이것은 몰카 함정 공작이라고 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아마 이분이 아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요주 인물이고 경계해야 될 사람인데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에서부터 올해 7월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11월 동안 12일 동안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폭로성 제보를 하고 또 그 이명수 기자로 하여금 어떤 모종 역할을 어떤 사주하려고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이 전 선임 행정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 갔는데 예. 여기가 뭐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1년에 연봉이 한 3억 원까지 되거든요. 거기 이제 뭐루가 있는 겁니까? 거기 이제 상금 감사로 가 있고 어.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이분이 쓸 수 있는 판공비라는 부분이 한 달에 한 500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6천만 원까지 쓸 수도 있는 그럼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좀 괜찮고 선호를 많은 분들이 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되면 거의 한 10억 원대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분이 은행권에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전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체에 종사했다는 거 이외에 어떤 금융과 전혀 관련한 부분이 없는데 저 자리 간 것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저분이 혼자만의 개인적 일탈이라든가 어떤 허풍이 아니고 어떤 대통령실과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것을 어떤 공작적인 차원, 어떤 배우를 밝혀라 이런 부분까지 나가는 너무 나간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개인적 일탈이고 어떤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 이뭐 김대남 씨 개인적 일탈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지금 여당 차원의 움직임이 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들여다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요. 자, 여기 보면 당 윤리위 감찰 예정이다.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지다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은 탈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죠. 그리고 약간 뭐 당직자 등에 죄송하다. 이런 입장과 함께 탈당 얘기가 나왔어요. 게다가 저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탈당했더라도 당원일 때 한 행동이다. 윤리위 조사 가능합니다. 라는 또 입장까지 나오는데 박상수 대변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럼 이거 당에서? 그러니까 뭐 낯선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SGI 서울보증보험. 아, 그렇게 괜찮은 곳입니까, 거기가? SGI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는요. 그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정말 꿈의 직장입니다. 아, 네, 정말 꿈 그 자체, 거기 입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사내 변호사로 변호사 생활할 때 지주사 있을 때 저희 그 밑에 신입사원 직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예. 이 친구가 SGI 서울보증으로 이직하는 걸 우리 회사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 공기업입니까? 대기업보다도 좋은 회사. 공기업입니까? 금융공기업인데 오.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예. 올해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사주 조합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또 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러한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너무너무 좋은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구직을 해보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개인적인 일탈을 하다가 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좌파 언론 매체 그것도 굉장히 우리 정부를 흔들었던 언론 매체. 사실 그 매체가 명품백 그 논란과 관련이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폭탄이 보통 한 군데에서 떨어지면 두 번째는 안 떨어진다고들 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폭탄은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한 군데에 4번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번에 4번째 폭격을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3번을 떨어진 거 다음에 4번째 거기 가서 맞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여하간에 당원이 좌파 언론 매체와 이와 같은 어떤 녹취가 나와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만히 아무 일도 없이 개인적 일탈인가 보다. 아무 일도 안 했지? 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고 치면 예.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이와 같은 좌파 언론 매체와 어떤 공작을 하겠다는 그런 혐의가 발생됐을 때 예. 우리 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있는 이상 예. 이 진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는 그거를 막을 수는 그러면 이게 없어요. 윤리위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조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임 행정관을 직접 불러서 만나서 뭔가를 물어보고 하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아마 뭐 당원이 이제 아니게 됐잖아요. 저는 탈당한다 참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독특해요. 지금 이 정도로 어찌 보면 당 정에 이렇게 큰 어떤 예. 해를 끼쳤다면은 그 상근 감사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당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탈당.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뭔가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데 일단은 뭐 우리는 조사를 하겠지만 예. 뭐 당원이 이제 아니게 됐으니까 당이 조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럴 때는 이제
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겠죠. 경찰이나 또 검찰로 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이제 근데 당 내부에서 진상 조사를 해보고 나면 그러한 어떤 정도의 수위로 진행될지나 이런 것들은 당 내부에서 차차 판단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예. 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 쪽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요.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는데 정리 좀 해볼까요? 그동안 아까 뭐 몇 차례 뭐 폭격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만 좀 잡아서 여기 보면 이게 2022년까지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물론 이제 이 녹취가 된 건 그 전이고 그 뒤에 공개됐는데 이때 등장했던 그 매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요. 2023년 11월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여기 명품백 이 논란 관련해서 이것도 여기 또 그 매체가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요. 이번에 또 그 매체 소속 기자가 또 등장을 해요. 이 녹취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체와 그 기자 여러 차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김종욱 주장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표현했는데 아니 당하고 또 당하고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 매체 뭐 그 기자 이름이 나오면서. 근데 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나오고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좌파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진보적인 언론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 예. 효과가 더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감찰도 배후 수사도 하기 어려운 게 예. 맨 처음에 누가 시작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기자한테 우리 캠프로 올래? 한 1억 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 당시에 시민사회수석인가요? 그 강승규 수석 같은 경우도 소위 순천 출신 유튜버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론사 가서 시위하라고 얘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 매체를 활용해서 무엇인가 일을 만들면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을 하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전 그래서 예를 들면 김대남 씨에 대해서 감찰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벌을 해요? 대통령 부인은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소위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진보단체를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자고 하는 사고 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요 주제 김철영 교수님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걸 아마 도저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해당 매체가 지금 서울의 소리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용산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소식을 전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용산의 소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도저히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부인이 어쨌든 저 몰카 함정 공작에 빠져서 어쨌든 그렇게 뭐 굉장히 큰 우리가 엄청난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려움을 당시에 겪고, 예.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그때 또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요주의 인물이고 당연히 경계해야 되고 만나는 것 자체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관에서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 김대남 전 행정관하고 그 이명수 기자가 어떤 강원도 동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었던 선후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지연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선임 행정관 글쎄요 뭐 아직까지 뭐 속 시원하게 이제 뭐 설명 나온 거 아니고 본인 어떤 입장 정도만 나와서 탈당 입장 그리고 약간 사과 취지의 입장 이런 나왔는데 글쎄요 어떤 입장이 추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이 패널 네 분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약간 납득은 잘 안 된다 이런 반응이시네요.